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는지요?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 혹시 브레이브 하트 영화를 보셨을까요? 15세 이상 관람가로 중세 영화로서 명작으로 강추합니다. 이 영화에서 초약권이 나오는데요. 초약권이란 결혼 첫날 밤에 신랑 이외의 남자가 먼저 신부와 동침하는 권리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중세 프랑스에서 영주가 자신의 영지에서 보호받고 있는 농노의 딸의 결혼을 승인하는 조건이나 부담할 채무가 높은 농노에게 초약권을 행사했다는 설이 있지만 역사적 기록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역사적 기록으로 13세기 원나라 몽골족 군인 한 명이 한족 20호를 감시했는데요. 한족들이 결혼을 할 때 한족 여자들에게 초약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중국에서는 결혼 후 첫째 아이는 죽이는 풍습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크리스트교와 봉건 사이입니다. 이 두 가지가 중세 서유럽 문화를 형성한 특징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 봉건 사이를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봉건 제도란 쉽게 말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힘이 없어 각 지방을 지키지 못하니 각 지방마다 땅을 떼어주고 네가 알아서 다스려라. 즉 지방 분권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이민족 침입이 많던 시절 국가를 통치하는 시스템입니다. 왕이 힘이 세다면 직접 통치하겠지요. 왕은 지방의 유력자에게 땅을 주는 대신 반란을 못 일으키게 충성을 맹세시키고 이민족 침입하면 군대 데리고 와라. 서로 계약서를 쓴 것이지요. 동양에서도 봉건제도는 땅을 자식이나 혈육에게 주는 반면 서양에서는 합리적으로 계약서를 썼다는 차이입니다. 봉건제도 체제는 서유럽에서 중세뿐만 아니라 근현대까지 오랫동안 잔존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봉건제가 생겼을까요? 봉건제도란 서유럽 사회 변화의 한 형태인 역사적 산물인 것입니다. 게르만이 세운 프랑크 왕국이 500년 정도 서유럽을 이끌어가다가 카롤루스 대제 사후 강력했던 프랑크 왕국이 8세기에 분열되게 됩니다. 9세기경에는 바이킹 시대로 노르만족들이 북쪽에서 내려와 300년간 서유럽을 약탈하고 휘젓고 다니면서 서유럽을 공포에 빠지게 합니다.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각 지방의 유력자들은 성을 쌓고 무력을 갖추어 기사 계급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지역민들을 보호하면서 중세 사회의 지배층이 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주종제도와 장원을 기반으로 한 봉건제가 성립되게 됩니다. 봉건제의 특징은 주종제와 장원제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앙과 박처럼 땅을 주니 주종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종제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주종제가 무엇인지 그림을 보면서 설명할게요. 힘이 없는 왕이 가장 위에 있습니다. 왕을 주군이라고 합니다. 아래층의 제후나 기사는 통칭 공신입니다. 땅을 받는 신하라는 뜻입니다. 땅을 매개로 서로 계약 관계를 맺고 왕인 주군은 땅을 주고 기사인 봉신은 주군에게 군사적인 봉사와 충성을 맹세하는 이런 관계를
주종 관계라 합니다. 이들은 쌍무적 계약 관계여서 한쪽이 계약을 파기하면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었습니다. 장원제는 토지 소유자인 영주와 경작자인 농민 간에 맺어진 지배와 예속 관계를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영주와 농노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영주는 땅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왕, 제후, 기사가 영주입니다. 제후는 자신이 거느리는 기사에게 땅을 주고 충성 맹세를 받고 전사로 활동하게 했습니다. 영주에 예속되는 농민을 농노라고 합니다. 영주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대신 농민들에게 자기 땅을 경작하게 했습니다. 그 땅을 운영하는 것을 장원이라고 한답니다. 왕은 땅을 주었지만 간섭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불입권이라고 합니다. 불입하면 못 들어온다라는 뜻입니다. 영주들은 이 불입권이 있어서 장원에 대한 재판과 세금 징수 등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지배하였습니다. 장원의 구조를 살펴봅시다. 땅의 중심에는 장원을 관리하는 영주관이 있습니다. 농가는 도로변에 나란히 모여 있고요. 재분소, 제빵소, 창고 등의 시설물과 교회가 영주관에 밀접해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경작지가 있는데요. 당시는 비료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토지를 충경지, 추경지, 휴경지로 나누어 번갈아 경작하였습니다. 경작지는 그 성격상 영주 직영지와 농민 보유지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졌습니다. 영주 직영지는 농민들이 제공하는 부역에 의해서 경작되었습니다. 경작지는 울타리 없이 개방되어 있어서 영주, 교회, 농민의 땅이 뒤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영주와 농노와의 관계를 살펴봅시다. 중요하니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농노는 농민과 노예의 줄임말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노예처럼 신분의 예속이 아니라 땅에 예속된 관계입니다.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어서 영주의 허락이 없는 한 그 땅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주와 농노의 관계는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그 말은 내가 벗어나고 싶다고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예속 관계였습니다. 아버지가 농노이면 자식은 당연히 농노였습니다. 그들은 장원에 기속된 소작인인데요.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농노를 뿔없는 황소라고 불렀습니다. 밖을 나가자니 이민족의 침략이 두렵고 장원 안에 있자니 혹사를 당하는 신세인 것입니다. 농노란 농민적 요소와 노예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농민적 요소로는 결혼이 가능했고요. 약간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노예적 요소로는 거주 이전의 자유나 직업의 선택의 자유는 불가능했습니다. 농노는 각종 부역 및 세금 납부를 해야 했고요. 각종 시설물의 사용료를 내야 했습니다. 주의할 것은 군사 의무는 없었습니다. 군사 의무는 영주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중세 유럽은 자급자족의 장원 사회여서 아주 폐쇄적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는 길이 더 이상 필요치 않아 로마가 길을 만들어 놓은 것조차 인접국의 침입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파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로마 시대 때 만든 도로는 황폐해지고 거대한 원시림이 형성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봉건제란 정치적으로는 주종제, 경제적으로는 장원제를 기초한 지방 분권적인 사회 질서입니다.
각자 살 길을 찾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 분권적이었습니다. 중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봉건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을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